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오늘 리뷰 테스트 3의 문항들 해설해 드릴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은 현재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메인 주제는 평형, 알짜임이 0인 상태가 돼야 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하겠습니다. 기억본 보시면은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라지 md입니까? 그 다음에 니은 실에 걸리는 장력 물어봤고, 그 다음에 디귿 탄성력의 크기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르래가 나오면은 이게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속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강체역학의 회전역학이 일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르래가 나오면 문제 풀이하실 때는 습관 자체를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물체처럼 전체적인 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따로따로를 보시면은 요게 오류 없이 잘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도르래 기준으로 방향성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도르래 기준으로 이렇게 보내려는 힘이 B의 중력이 되겠죠. 그리고 실은 잠시 무시를 할게요.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보내려는 힘이 용수철이 지금 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알짜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라지 mg가 돼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니은 지문 쪽을 보니까 장력의 크기도 물어봤죠. 실이 A를 당기는 힘을 물어봤던, B를 당기는 힘을 물어봤던, 동일한 실 위에 팽팽한 정도는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위치에서 장력의 크기는 똑같죠. 그래서 A 쪽으로 판단을 해도 A도 알짜임은 0이 돼야 되니까 라지 mg가 돼야 되겠고요. B 역시 알짜임 0이 돼야 되니까 장력의 크기가 라지 mg가 돼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 요거는 라지 mg, 니은번 요렇게. 그 다음에 디귿번은 틀렸죠. 용철에 저장된 탄성력의 크기는 mg가 돼야 할 겁니다. 즉 동일한 용철 위에 모든 위치는 이 mg의 크기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장력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장력이나 탄성력 같은 경우에 실의 어느 한쪽 끝 또는 용철의 어느 한쪽 끝에서 이게 얼마야 라는 게 구해졌으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즉 여기가 벽이 또 용철을 사실은 mg로 당기고 있거든요. A도 이제 용철을 mg로 당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서 당겨지니까 EMG가 쌓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니고요. 용철이 변형된 게 생기면 그 변형된 정도가 모든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탄성력이 걸리는 것 뿐입니다. 이런 사고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장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초심자분들은 초반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은 2번도 역시 제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요 지문을 드렸죠.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메인 주제는 평형, 알짜임이 0인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사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가 또 mg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f도 한번 구해보고 n도 한번 구해보고 라는 취지에서 f분의 n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사 방향과 경사 수직 방향으로 힘을 분해하는 걸 이제 좀 자주 하게 되긴 하는데, 왜냐면은 경사 방향 쪽으로 알짜임이 보통 나오기 때문이죠. mg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f는 이게 합성 분해 등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경사 방향과 경사 수직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F하고 mg를 분해했을 때 이걸 못 구하냐?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은 mg의 이 경사 방향 성분과 그 다음에 mg의 경사 수직 방향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고, F도 역시 경사 방향 성분과 경사 수직 방향 성분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은,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알짜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중력의 경사 방향과 F의 경사 방향은 크기가 똑같고요. 요런 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분해된 걸로 보고 있으니까 잠깐 mg하고 f는 잊으셔야 되겠죠. 중력의 요 경사 수직 방향과 f의 경사 수직 방향 두 개의 합이 요 수직 항력의 크기랑 같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돌아가는 거고, 비교하라고 요것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현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은 있을 거니까 표시를 하고, 그다음 F는 조금 이동시켜서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 수직 항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세 개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게 방향이 F하고 mg는 딱 수직이 나오는데 n이 각도가 좀 있기 때문에 보기에 조금 안 좋아요. 그럼 이때는 좀 전에 경사 방향과 경사 수직 방향으로 분해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수평 수직으로 축을 설정을 하게 되면 F하고 mg를 건드릴 일이 없죠. 얘네는 이미 X축에 온전하게 Y축에 온전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N만 건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 수평 수직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벡터를 분해를 해야 될 때는 분해를 어쩔 수 없이 해서 문제를 건드려야 될 때는 그 축에 대한 설정도 당연히 문제 풀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즉 시간이 좀 덜 걸리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쪽으로 XY축을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좀 잘 새겨서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결국에는 요 N하고 F의 합이 사실은 N하고 F야? MG와 F의 합이 요 수직항력하고 사실 크기가 같게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N과 F를 요 문제의 취지는 mg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N만 분해를 하면 되겠다. N에 Y 성분이 있을 거고요. 이 수직 항력에 X 성분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가 45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각도 놀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각도 45도가 될 거고요. 여기가 또 수직이기 때문에 요 각도 45도, 얘도 45도,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럼 즉 n의 뭐 코사인 45는 어차피 코사인 사인이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요 각도를 해설지처럼, 아이고 너무 많이 지웠다. 요 각도만 내가 찾아놨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세타 옆쪽으로 분해하는 거니까 n의 사인 45도. 그러면 그 아이 지금 이제 n 분해한 걸로 볼 거기 때문에 요 성분과 요 성분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이 x 성분과 f가 크기가 같아야지 x 성분의 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f가 돼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n의 세타 쪽 코사인 45도가 그러면은 요게 mg, 얘하고 mg하고 크기가 같아요. y 성분으로도 합이 0이 나오겠죠. 그래야 전체 합이 R자임이 0이 나올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죠? 그래서 뭐 f를 구해라 했으면 n 사인 45도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n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mg를 코사인 45도로 나눠주시면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버리면 n은 지워질 거고, 탄젠트 45도가 그럼 mg분의 또 f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f는 mg 탄젠트 45도. 근데 뭐 만약에 이제 n을 물어보지 않고 f만 이게 몇 mg지?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하고 이제 얘 관계를 볼 건데, 이렇게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값 45도가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도 45도가 되긴 합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이 F하고 제가 녹색으로 표시하는 요 부분하고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45도를 취해버리게 되면 mg와 f에 대한 성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mg 탄젠트 45도가 이게 f의 크기가 돼요. 그죠? 근데 탄젠트 세타 붙여야지, 이거를 외우지 말고 이게 각도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가지고 탄젠트를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탄젠트가 아닌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속도감이 나올 때까지는 동일한 걸 가지고 매번 각도 찾기 같은 거를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취지가 f 구하는 거랑 n mg로 구하는 거랑 그게 취지였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이제 구하라고 한 거는 f분의 mg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쓰겠다, f분의 mg를 자꾸 말이 꼬이네요. f분의 n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mg 탄젠트 45도 분의, 그럼 n 같은 경우에는 mg와 관계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코사인 45도 분의 mg, 요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루트 2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자료로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 뭘 요구를 하던 간에 여기에서 기울기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가속도, 그리고 면적은 속도 시간의 고백골이기 때문에 변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상황은 물체가 경사면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질량이 이제 2kg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따라서 쭉 20m까지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운동을 한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뭐 면적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나 크기는 같고 절대값은 20m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네요. 만약에 마찰이 없었으면은 가속도의 크기가 경사면의 각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g 사인 세타로 같았었겠죠. 그러면은 현재 요 값이 안 나오고, 즉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가속도 크게 다르다는 얘기는 마찰이 있었겠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번.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같은가? 그럼 일단 올라갈 때는, 자, 그러면은 운동 방향이 경사 위쪽, 즉 미끄러지는 방향이 경사 위쪽이니까, 그러면 경사 아랫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로 운동 마찰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요때 경사 아랫 방향으로 또 경사각을 만약에 안다라고 치면 mg 사인 세타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는 알짜임 방향이 깔끔하게 경사 아랫 방향으로 나오고요. 그죠? 그때 이제 알짜임의 크기는 운동 마찰력과 mg 사인 세타의 합,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최고점을 찍고 이 아이가 아래로 미끄러지는 운동을 했을 때, 미끄러지는 방향 아래쪽이기 때문에 그런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로 운동 마찰력이 있을 거고, 하지만 여전히 중력 경사 성분은 mg 사인 세타로 경사 아래쪽으로 있겠죠. 근데 자료를 2초에서 6초까지를 읽어보니까 속도의 크기는 커졌거든요. 빨라졌어요. 그러면 가속도가 경사 아래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알짜임 구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mg 사인이 현재 운동 마찰력보다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식으로 표현을 일단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같았으면, 만약에 즉 알짜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알짜임 MA니까, 그죠? 이제 뭐 일과 에너지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알짜임의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요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선택을 하시게 될 건데, 일단 당장은 알짜임 MA 요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기 때문에 그럼 알짜임이 똑같았으면 가속도가 똑같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가속도가 달라요. 즉 기울기가 다르죠. 그럼 알짜임이 크기가 다릅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물체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같은가? 항상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에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미끄러지는 방향 경사 위쪽, 따라서 마찰력 방향 경사 아래쪽, 내려올 때 미끄러지는 방향 경사 아래쪽, 그죠? 그러니까 마찰력은 경사 위쪽, 따라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운동 마찰력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역시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번.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7.5N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계산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운동을 했을 때 요거죠, 요거. 그럼 알짜임이 F 플러스 mg 사인 세타가 알짜임의 크기가 되고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질량이 2kg, 가속도가 현재 부호까지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10이긴 한데, 제가 여기를 절대값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크기만 10m/s 제곱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 내려갈 때 운동은 요거거든요. 역시 현재도 알짜임을 크기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크기만 갖다가 쓰겠습니다. 2kg 곱하기 요때는 기울기가 얼마죠? 안 보인다. 4 변할 때 10만큼 변했기 때문에 즉 가속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나는 mg 사인이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 마찰력의 크기가 궁금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식에서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mg 사인 날라갈 거고, 그럼 EF가 25가 나올 거기 때문에, 따라서 F의 크기는
왜 12.5가 나왔지? 아이고, 제가 계산을 틀렸네요. EF가 이제 25가 아니라 뺐죠. 제가 더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5를 빼야 되니까 이게 1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F가 7.5뉴턴. 디귿은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디귿만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4번 문제는 이게 너무 급하게 보시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문제는 이제 풀어는 보셨을 거니까 여기에서 관성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즉, 요 상자 안에서 관찰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관성력을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자 밖에서, 즉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그림 그대로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성력을 표시하지 않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근데 관성력을 표시하는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론 관성력은 중요한 힘이고 그걸 고민할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저는 선택을 이걸로 할게요. 요걸로 선택할 때가 빈도는 훨씬 많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A든 B든 요게 의심의 여지 없이 연직 방향의 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상자와 함께 운동을 하죠. 즉 상자의 가속도와 동일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걸로 우리는 관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에서 가속도는 연직 아랫 방향을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라고 방향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에서 2초까지는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4m/s 제곱으로 있었던 거고요. 2초, 4초는 가속도가 0이고요. 그 다음에 4초에서 8초까지는 가속도가 윗방향으로 2m, 여기다 써야 되겠다. 여기는 4m/s 제곱, 4초에서 8초까지는 윗방향으로 2m/s 제곱,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번, A가 B를 밀어내는 힘과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를 누르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즉 여기는 고민하면 안 되고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면 무조건 작용과 반작용이죠. 작용과 반작용은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같다, 매우 맞는 걸로 바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1초일 때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2N이다.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지고대로 이제 A에다가 지금 하고 싶다. A에다가 하고 싶다. 그럼 A는 이제 질량이 3kg이니까 일단 저는 중력 먼저 표시하는 거 좋아하니까 30N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1초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4m/s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R자임이 아래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이 또 뭐가 있냐면 B가 A를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그죠? 뭐 요건 그냥 F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상자가 A를 미는 힘도 있을 거예요. 그죠? A는 요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만약에 보게 되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에 직접 표시하면은 조금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표기를 합니다. B는 질량이 2kg 했으니까 중력이 20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또 A가 B를 밀어버리는 힘 있죠. 이것도 수직 항력의 한 종류일 거고요. 그럼 요거는 내가 여기서 이제 F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작용 반작용은 크게 똑같으니까 동일하게 F라고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B도 역시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4m/s 제곱이 나와야 할 겁니다. 즉 R자임이 8N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A로 판단해야 되고 B로 판단해야 되는데
A로 판단을 하려면 요 상자 바닥이 A한테 주는 이 힘까지 고민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즉 질문이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나오면 B가 A에 작용하는 힘, 요런 비슷한 문구가 나오면 그럼 역으로 반작용도 크기는 똑같으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힘 쪽으로 구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A 쪽, B 쪽을 대략적으로 힘 표시를 해보니까 B가 훨씬 간단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F가 12N이 나오죠. R자임이 B는 아래쪽으로 8N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따라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12N이기 때문에 당연히 B가 A에 작용하는 힘도 12N이죠. 그래서 니은 맞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포인트는 이런 문구 나왔을 때 반작용에 대한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디귿. 상자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3초 1대하고 6초 1대하고 몇 배인지 비교를 하라. 요렇게 지금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상자가 A를 미는 힘이라고 그랬는데 디귿은 이제 어떤 컨셉을 물어본 거냐면 만약에 이제 A, B 따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A 쪽에다가 힘 표시를 이런 스타일로 이제 표시를 해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A, B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도 한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B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도 A하고 B는 현재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함께 운동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꾸 연습 좀 시키고 싶어서 즉 함께 운동을 하면 1순위로 한 방에 한 세트로 표현하는 거를 조금 습관을 들이시면은 요게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 세트로 보는 것. 그럼 하나로 보게 되면 A가 B를 밀고 B가 A를 밀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내부에 존재하는 힘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전체가 그냥 5kg짜리 물체였던 거예요. 그러면 1초일 때는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4m/s 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아랫방향으로 R자임이 20N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력은 50이니까 따라서 바닥이 A를 미는 힘 그게 30N이 돼야 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초일 때지? 3초. 아이고 3초일 때였구나. 죄송합니다. 1초일 때 그냥 구했습니다. 구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5kg. 자, 그럼 일단은 중력 50N 표현을 하고요. 3초일 때는 가속도가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운동한 게 있었으니까 그럼 따라서 R자임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닥이 A를 미는 힘은 50N이 되죠. 그 다음 마무리로 6초일 때. 자, 6초일 때는 가속도가 윗방향으로 2m/s 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R자임이 윗방향으로 10N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역시나 또 한번 중력을 먼저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바닥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가 얼마? 60이 돼야지 R자임이 위쪽으로 10N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한 세트로 봤을 때가 훨씬 단순합니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6초일 때가 60이고 3초일 때가 50이기 때문에 5대 6의 비가 성립이 됩니다. 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디귿까지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5번을 골라주셨으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이죠. 마지막 문제 5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그림은 물체 ABC가 실과 도르래로 연결돼서 정지하고 있는 모습. 정지하고 있다. 정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R자임은 0이 돼야 되겠죠. 물론 요때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와도 R자임은 0이겠죠. 그죠? R자임이 0이다는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 관성 법칙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질량 이제 1kg, 2kg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역시 도르래 나왔으니까 도르래 기준으로 한 방에 먼저, 그러면 10N 있고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마찰이 없었으면은, 근데 모든 마찰 무시합니다 라고 제가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찰은 없고요. 그러면 C의 중력도 10N이 돼야겠죠. C는 1kg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도르래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임도 10N, 반시계 방향임도 10N. 그래서 R자임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T1이라고 표시한 장력이 있는데 요 순간에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그러면은 너무 당연히 R자임이 지금 0이니까 이건 10이 돼야 돼. 그죠? 그럼 T1은 10N이 나옵니다. 되셨죠? 자, 어느 순간 B하고 C 쪽을 연결하는 실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때 그러니까 요 A하고 B를 연결하고 있는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은 끊어지기 전에는 10N이었던 거예요. 근데 B쪽, C쪽을 연결하고 있는 실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팽팽한 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장력의 크기는 감소했겠죠. 그래서 그때 A하고 B를 연결하고 있는 요 T2의 크기, 요거를 구하십시오 라는 게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C는 없어졌고 A하고 B에 대한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마찰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한 방에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만 10N이 있는 거죠. R자임은 10N, 질량 3kg 곱하기 가속도.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10m/s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T2가 걸리고요. 동일한 실 위에 모든 위치인 장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도 T2가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물론 질문 자체가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라고 했으나 실이 B를 당기는 힘도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간단하죠. 그래서 T2의 크기가 그러면 B에 작용하는 R자임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 B의 질량 얼마죠? 2kg 곱하기 가속도 3분의 10. 그래서 T2가 3분의 20N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T1분의 T2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